부자가 되는 건 정말 선택받은 몇 사람만의 특권일까요? 아니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패턴을 바꾸지 못해서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은퇴 설계와 재무 상담을 해온 재무설계사 김도현입니다. 그동안 4,800명이 넘는 시니어와 중장년 상담을 하면서 참 비슷한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은행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2배의 자산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일해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58세 최 선생님은 연봉이 7천만 원에 달했지만 은퇴 시점 통장을 열어보니 2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연봉이 절반 수준이었던 55세 윤 씨는 꾸준히 작은 투자와 습관을 지켜 3억이 넘는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차이는 정보보다 태도였고 운보다 습관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6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적어도 같은 함정에 빠질 확률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이 바로 부자 되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겐 더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전할 힘이 됩니다. 1. 돈이 모이기 전에 먼저 써버리는 습관.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써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 이 나이에 무슨 저축이냐? 이제 좀 써야지라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작된 지출 우선 패턴이 은퇴 후에도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62세의 김 씨는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받자마자 7천만 원을 자동차, 인테리어, 여행으로 사용했습니다. 1년 뒤 남은 돈은 3천만 원. 이후에는 매달 국민연금 140만 원으로 생활을 유지해야 했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나오자 결국 자녀에게 손을 벌리게 됐습니다. 실천 제한. 수입이 생기면 필수 지출보다 저축 투자 항목을 먼저 배정하세요. 이에 50만 원이라도 자동이체 설정. 큰 돈이 들어올 때는 3개월간 사용을 미루고 그동안 계획을 구체화하는 냉각 기간을 가지세요. 2. 돈의 흐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겠다는 건 부자와 거리가 멉니다. 소득이 많아도 지출 흐름을 모르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엔 고정 지출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의료비, 경조사비, 손주 용돈 같은 변동 지출이 은근히 커집니다. 65세 박 씨는 매달 카드값이 180만 원가량 나왔지만 어디에 썼는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한 달간 지출 내역을 기록해보니 커피, 외식, 택시비로만 38만 원이 나갔고 전혀 기억나지 않는 온라인 쇼핑건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실천 제한. 가계부를 손으로 쓰기 힘들면 카드사 앱 가계부 앱으로 자동 분류 기능을 활용하세요. 매달 지출 점검일을 정해 부부가 함께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3. 위험을 피하려다 기회를 놓치는 태도. 괜히 투자했다가 잃으면 어쩌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은행 예적금만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원금 보장이 주는 안정감은 크지만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가난해지는 안전함에 머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 씨는 평생 모은 1억 5천만 원을 은행에만 맡겨뒀습니다. 연 2% 이자로 매달 25만 원의 이자가 나오지만 같은 기간 물가는 연 3% 이상 올랐습니다. 10년 뒤 원금은 그대로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는 확 줄었습니다. 실천 제한. 전체 자산 중 1020%는 물가 상승을 이길 수 있는 상품 배당주, ETF, 채권, 혼합형 펀드 등에 분산하세요. 처음부터 큰 금액이 아닌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소액으로 경험을 쌓으세요. 4. 단기 만족을 장기 목표보다 우선하는 심리. 사람은 원래 즉각적인 만족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이제 남은 인생 즐기자는 마음이 커지면서 미래를 위한 준비보다 지금의 즐거움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6세의 정씨 부부는 은퇴 후 매달 해외여행이나 골프 모임을 즐겼습니다. 처음 2년은 아무 문제 없었지만 3년차부터 의료비와 집 수리비가 겹치면서 자산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덜 썼어도라는 후회가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실천 제한. 즐김 예산을 매달 고정 금액으로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소비하세요. 장기 목표 10년 뒤
필요한 생활비를 먼저 계산한 뒤 남는 범위에서 여유를 즐기세요. 또 건강을 경제와 별개로 생각하는 오류. 부자가 되기 위해선 돈뿐 아니라 건강도 자산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은 나중에 챙기자 하다가 큰 병이 찾아오면 수십 년 모은 돈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58세 한 씨는 2억 원 가까이 모아놓고도 5년 전부터 관리하지 않은 당뇨, 합병증으로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썼습니다. 게다가 치료 기간 동안 일을 못하면서 소득까지 끊겼습니다. 실천 제안.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관리 계획을 세우세요. 운동 식습관 관리에 드는 비용은 소모가 아니라 투자로 생각하세요. 6. 배우자 가족과 재정 목표를 공유하지 않는 것. 혼자만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면 가정 내에서 지출 방향이 엇갈립니다. 특히 은퇴 이후엔 부부가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소비 결정이 늘어나는데 목표가 다르면 자산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60대 중반 박 부부는 남편은 저축을 원했고 아내는 생활의 질을 높이는 소비를 선호했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다 보니 남편 몰래 쓰는 돈과 아내가 모르는 대출이 동시에 생겼고 결국 갈등과 재정 악화를 모두 겪게 됐습니다. 실천 제안. 매년 12회 가족 재정 회의를 열어 목표와 계획을 맞추세요. 목표는 구체적으로 적고 서로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부자가 되기 힘든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돈이 모이기 전에 먼저 써버리는 습관, 돈의 흐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 위험을 피하려다 기회를 놓치는 태도, 단기 만족을 장기 목표보다 우선하는 심리, 건강을 경제와 별개로 생각하는 오류, 배우자 가족과 재정 목표를 공유하지 않는 것. 이 6가지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매일의 습관 속에서 반복적으로 빠지는 함정입니다. 무서운 건 이 실수를 바로잡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은퇴 후의 삶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경고드립니다. 지금 이 문제를 외면하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같은 불안과 후회를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땐 왜 안 바꿨을까라는 말이 그때 가서 가장 무거운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6가지를 하나씩만 고쳐도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5,000원만 절약해도 1년이면 182만 원입니다. 매달 한 번만 가계부를 점검해도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듭니다. 가족과 목표를 한 번만 제대로 이야기해도 싸움이 줄고 목표가 빨라집니다. 부자가 되는 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습관을 고친 사람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또는 이 중에서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겪는 지인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 작은 배려가 또 하나의 위기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 건강과 행운이 찾아옵니다.